나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나만 아는 공포가 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끝내 혼자 삼켜야 했던 그 감정. 말하지도 못한 채 속으로 삭히던 그 두려움. 잠을 청하기 위해 침대에 누우면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 덮쳐왔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마치 방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나를 압사시킬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그때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간신히 문고리를 잡고 방문을 열어 뛰쳐나오며 구토를 했다. 그건 나에겐 살아있는 공포였다. 살아있는 안도감보다 죽음 직전의 두려움이 더 선명했다. 잠들 때만 그런 게 아니었다. 길을 걷다가도 그 두려움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머릿속이 만든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그땐 내게 너무나 현실이었다.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두려움이 다시 찾아올까봐 눈을 감는 게 두려웠다. 주변 사람들은 말했다. 너가 나약해서 그래. 개미 한 마리만 지나가도 눌릴 정도로 약한 거야. 이해를 바란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나를 더 망가뜨렸다. 그래서 결국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두려움이 오래 지속되면 이제는 두려움보다 피곤과 분노가 더 커진다는 걸. 도대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거지? 라는 분노가 일어났다. 하지만 무엇보다 너무 피곤했다. 그래서 그냥 전쟁을 포기한 병사처럼 총알이 빗발치는 참호 위에 몸을 던지듯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그 두려움 속에 몸을 던졌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두려움을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본 순간이었다. 거대한 거인처럼 느껴졌던 공포가 사실은 보잘것없이 초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건 나를 죽이지 못한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의 스위치가 딸깍 하고 내려왔다. 그 소리는 두려움이 떠나간 소리였다. 그날 오랜만에 난 잠을 푹 잤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포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직시한 거였다.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한 건 분노였다. 두려움을 향한 분노가 나를 깨우게 된 것이었다. 그 이후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나는 여전히 그 두려움과 싸운다.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나에겐 너무나 현실인 그것.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질 때마다 찾아온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내가 나를 아끼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할 땐 두려움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물론 쉽진 않다. 멘탈은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다. 마치 감기에 걸리듯 말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두려움이 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이젠 두려움이 귀찮은 모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앵앵거리면 그냥 휘저으면 된다.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그게 더 이상 큰일이 아니게 되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네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는데 넌 그냥 주기적으로 오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야. 그러면 두려움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내가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걸 알고 다시 숨어버린다. 어쩌면 평생 안고 가야 할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 배불리 먹일 만큼 먹이를 주지 않는다. 배고픈 두려움은 이젠 힘이 없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왜냐하면 그 일 이후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겁이 없어졌다. 두려워도 죽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결국 그 두려움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